이번 대회 4차 대회 이전 대회와 다른 점은 한국에서 열리지만 이 아시아 교회들이 함께 호스팅한다는 대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시아 교회들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할 것이고 그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복음적인 운동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로잔 운동의 중요한 특징은 교파와 계층을 뛰어넘어 세대를 뛰어넘어서 다양한 영역에 있는 분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큰 대회가 열리면 어떤 조직표에 어느 분이 어떤 역할을 맡고 그런 조직표에 의해서 움직여주는 운동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한국 교회와 선교단체 지도자들, 또 젊은이들, 신학교, 신학생, 또 젊은인 선교우도 또 비즈니스 멀티분들, 많은 성도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이 대회를 섬기는 그런 대회가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소에 대한 부분인데, 장소는 송도 컨벤션에서 열리게 됩니다.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열리게 되는데요. 서울 2024라고 이제 표현했는데 왜 송도냐? 엄밀히 말하자면 송도인데 서울이 한국을 대표하는 장소라면, 그리고 해외에서 비행기 티켓을 할 때 인천 서울공항 이렇게 표시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면 되고, 엄밀히 말하면 송도 / 서울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대표적인 서울, 그리고 송도가 메트로폴리탄 서울 에어리어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서울 2024 대회다 이렇게 부른다고 양해해 주시면 되겠고, 실제 장소는 송도 컨벤션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 서울뿐만이 아니라 부산, 한국의 여러 중요한 교회들이, 크고 작은 모임들이 한국에서 열리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장소로서의 서울이라고 표시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감안해서 설명해 주시면 부탁드립니다. 왜 한국인가라고 할 때 이 한반도나 한국교회에 일어난 이슈 때문에 한국이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전체 교회가 함께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그 한국적인 상황 때문에 한국에 사는 건 아니고요. 전 세계가 함께 모여야 될, 앞서 말씀 두 가지 이유,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그 시대적인 모여야 될 상황과 이 시대 교회가 어떻게 서로에게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보다 더 실질적인 이유가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함께 모였을 때 이 모든 것을 좀 서포트하고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라고 할 때, 한국 교회가 과거에 WCC에 한번 유치한 적이 있지만 WCC는 보다 조직적이고 좀 각국의 대표자들의 대표성이 중요한 그런 회의라고 한다면, 로잔 운동은 일종의 풀뿌리 운동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라스 무브먼트이기 때문에 젊은이들, 신학생까지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다른 차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지역이 필요하거든요. 거기에는 대중교통이나 여러 가지 재정 측면이나 모든 면을 다 고려했을 때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복음적인 교회가 아시아에서 많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실제적인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는 왜 한국이냐라고 했을 때 아시아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한국 교회가 아시아의 중심이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아시아 교회들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캐럴리스트가 되어야 된다라는 측면의 부르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국의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에 나가서 사역을 하고 특별히 아시아 지역에 많이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제 한국 교회 선교가 과거에 서구에서 있었던 좀 제국주의적인 선교의 마인드, 그러니까 우월한 더 잘 사는 나라가 못 사는 나라를 그저 돕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그 선교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극복했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이 여전히 동일하게 나타나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의 선교가 아시아 지역 교회들을 겸손하게 로잔 정신에 부합하게 할 때 그런 아시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캐럴리스트가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열리지만 아시아가 함께 주최함으로써 한국 교회의 섬김의 태도를 회복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로잔 운동의 국제 대회와 다른 대회에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할 때, 일단 하이어러키 구조가 아니고요. 로잔은 수평적인 운동이고, 로잔 운동의 여러 큰 대회뿐만 아니라 작은 포럼이나 그런 세미나를 가도 이제 수평적입니다. 로잔 운동에 가보면 많이 알려졌다 그래서 스피치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주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나와서 설명하는 굉장히 수평적이고 좀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아시아 공동 주체라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한국의 여러 교단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로 통합하는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목적 자체가 아시아 교회들이 하나 되어서 전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내 어떤 분이 어떤 대표냐 이런 것은 별로 이 대회에서 중요하지 않게 여겨요. 그분들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목적 자체가 초점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한국 전체 교회가 조직적으로 어떻게 하나 되느냐, 그것은 다른 차원의 많은 운동들이 있거든요.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한국교회 연합을 추구한다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아시아 교회들이 하나 되어 세계 복음화에 의해서 헌신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직 자체가 달라지고 그 구성하는 커미티나 준비위원 전부 국제적인 분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한국 로잔위원회에 기존에 참여했던 교회들, 선교단체, 또 젊은이들, 또 신학생들, 오히려 지금까지 흐름에서 열심히 참여해 온 분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느 교단의 단체장이 그때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위치를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운동 자체가. 그분들을 배제한다 그런 메시지는 아니고요. 지금까지 로잔 운동에 했던 분들이 함께하는 운동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이 선교적 환경이 급속도로 바뀐 것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미디어나 온라인 또 이 디지털 혁명 시대에 우리의 선교이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더 지금 많은 세미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처럼 이 포스트 코로나 팬데믹에서의 목회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선교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사실 이런 부분이 중요한 한 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변화된 디아스포라를 비롯해서 이런 팬데믹 이후에 일어나는 디지털 레볼루션, 이런 AI 혁명,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선교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있어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저는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 아닌가 생각하고, 또 앞으로 2년 남았지만 금방 다가오죠. 그래서 아마 2024년도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건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저는 이 기관을 통해 가지고 어떤 지도자가 부각이 되고 어떤 조직이 됐느냐 거기에 대한 관심보다도 한국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저는 바라는 것입니다. 로잔 운동의 특징은 알려진 그 스피커가 선언하고 말하고 선언을 발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스몰 그룹과 서로가의 디스커션을 통해서 흡수되도록 하는, 그래서 참여하는 사람들 자체가 앞에 나온 스피커보다 훨씬 더 깊이 헌신돼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다른 대회가 특징이고 다른 점이고 또 이번 2024년도에도 어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뻔히 나올 이야기다. 사실은 결론은 성경에 다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 실천하는 능력과 그런 마음의 능력이 부족한 것인데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악에 대해서 어떻게 타격할 것인가, 부정의에 대해서 또 이런 기후 위기에 대해서 창조 질서가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액션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오도록 하는 거죠. 근데 많은 대회들이 왜 그런 액션으로 안 나오는가? 과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그냥 스피커만 세워서 그때 처음 듣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대회 이후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는 그 대회가 이루어지기까지 과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참여를 했는가가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런 어떤 의미에서 2024년도의 대회 승패는 2022년, 23년도에 어떤 준비 과정이 있었는가가 그 대회의 승패를 결정짓는 거죠. 그것은 마치 주일에 우리가 썬데이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진정한 예배의 회복은 주일에 예배를 어떻게 드렸는가가 아니라 주중에 어떻게 살았는가가 그 주중의 삶이 예배를 결정짓는 것처럼 저는 2024년도에 그때 처음 나온 게 마땅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한두 사람이 올바른 얘기를 하는 대회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도자들이 서로 귀를 기울이고 또 참여함으로써 2024년도 대회가 이루어졌을 때 이미 다 우리가 어느 정도 변화가 되어 있고 또 우리가 함께 서약을 하고 액션으로 나가는 그것이 이제 전 세계 임팩트를 주는. 그래서 참여한 선교단체 지도자들이나 또 교회 목회자들,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도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모먼트가 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로잔운동이 1차, 2차, 3차 대회에 일어날 때마다 이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중요한 컨셉의 전환, 거의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국교회 잘 알고 있는 미전도 종족 운동이라든지 또 워크플레이스 그런 그 운동이라든지 그런 많은 그런 비즈니스 에즈 미션이라든지 그런 운동들이 다 로잔 운동에서 파생되어 나온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당연히 디아스포라 문제, 난민 문제 또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이런 리스닝 콜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시각, 목회나 선교에 성경적인 새로운 물꼬를 트는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기대합니다.